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인 삶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내 에너지는 모두 소진되고 나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 듯한 느낌. 마치 그 사람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내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도 부르는 이들은 우리의 삶의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시 모를 보이지 않는 감정의 착취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잃어버렸던 내면의 평온과 자존감을 되찾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과 그리고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 6가지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무관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관심이 존경이나 칭찬이든 분노나 원망이든 상관없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의 모든 감정적 반응이 바로 그들의 자양분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에 반박하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관심은 곧 통제력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완벽하게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서서히 그리고 처절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끊임없는 인정과 관심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산소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타인의 눈에 띄어야 하고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설령 그것이 부정적인 방식일지라도 말이죠. 당신이 그들과 논쟁에 휘말리고 그들의 논리를 깨부수려 애쓰고 교묘한 심리 개임에 말려드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정확히 주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섞지 않는 것을 넘어 당신의 감정적인 에너지를 그들에게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도발할 때 반응하지 않고 다시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엮이지 않으며 당신의 세상에서 그들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어떤 표정이나 제스처로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고하건대 당신이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해 당신을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밤낮 없이 전화를 걸고 죄책감을 심어주려 하거나 심지어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라도 당신이 입을 열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처럼 다가와 모든 것이 변했다고 연기할 수도 있고 혹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며 당신을 두렵게 만들거나 죄인으로 만들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당신의 그 견고한 침묵을 깨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예측 가능합니다. 당신이 무시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필사적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는 생각을 그들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모든 전술을 동원해서라도 그 통제력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의 도발에 반응하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다시 그들을 당신의 사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무력해집니다. 당신의 반응이 없다면 그들이 먹고 자랄 자양분도 조종할 대상도 통제할 무엇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시는 유치한 게임이나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 한마디 없이 오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완전한 무관심의 기술을 마스터했을 때 당신은 그들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단 한 가지, 바로 당신의 관심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고한 경계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을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필요, 당신의 감정, 당신의 한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공간, 심지어 감정까지도 모두 자신의 것이라 여길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완전하고 무제한적인 통제권을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려고 할 때 그들은 이것을 전쟁 선포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하면 그 뜻을 존중하는 척할 수도 있죠. 하지만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그 경계선을 밀어붙이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시험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살짝 깎아내리는 말, 모욕처럼 느껴지는 가벼운 농담,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당신의 부탁을 무시한 채 불쑥 걸려오는 전화. 사소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그냥 넘어가 준다면 그들은 그것을 더 깊이 밀고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야금야금 당신의 경계 안으로 파고들어와 어느 순간 당신이 세웠던 경계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그들이 방금 넘어온 선에 대해 상기시키려 하면 그들은 혼란스러운 척, 상처받은 척하거나 최악의 경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소위 가스라이팅을 통해 애초에 당신이 세운 경계선이 합리적이었는지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이번 한 번만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다시 나르시시스트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똑같은 굴레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전투의 절반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진짜 싸움은 그들이 아무리 그것을 무너뜨리려 해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경계선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즉 당신이 더 이상 조종당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압박에 못 이겨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은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심지어 당신을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며 피해자 행세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당신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또 다른 전술일 뿐입니다.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의무도 끝없는 토론이나 두 번째 기회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경계선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한번 세웠다면 그들이 아무리 밀어붙여도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도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선을 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순간, 그들의 의지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그들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무기는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당신에게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분노든 슬픔이든 좌절이든 죄책감이든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반응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당신을 초라하고 불안하고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이 이긴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과도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이 이긴 것입니다. 당신의 평정심을 잃게 만들고 끝없는 심리 개임에 당신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그것 역시 그들의 승리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도발할 것입니다. 칭찬인 척 위장한 비난, 무시하는 듯한 태도, 걱정하는 척 포장된 수동적 공격성의 발언들. 만약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수위를 높일 겁니다. 노골적으로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심지어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는지 보기 위해 거짓말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덫에 걸리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미끼를 뭅니다. 논쟁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 애쓰고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어떻게든 명확하게 설명만 하면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이기기 위해 논쟁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반응을 멈추고 설명을 멈추고 그들의 개임에 어울려주기를 멈추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모욕할 때 움찔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도발할 때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때 그들의 조종이 주는 무게를 짊어지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개의치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대를 견디거나 그들의 행동이 상처가 되지 않는 척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술이 무엇인지, 즉 당신을 감정적으로 올가매려는 필사적인 시도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개임을 꿰뚫어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멈추면 그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고 더욱더 집요하게 매달릴 것입니다.
분노에 차서 모욕을 퍼부으며 당신이 무너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혹은 갑자기 상처받은 피해자 역할을 하며 당신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들을 쫓아오게 만들길 바라며 침묵할 수도 있고 다시 당신을 끌어들이기 위해 변한 척하며 사랑을 퍼붓는 러브 바밍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당신은 가장 강인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굴복하는 순간,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전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지 못하게 할 때, 바로 그때 그들은 공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때,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을 때,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당신에 대한 힘을 갖지 못할 때를 가장 혐오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초연해질수록 그들은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자신이 더 이상 당신을 쥐고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좌절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네 번째, 그들 없이 온전히 행복한 삶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자신들 없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자신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갈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는 힘들어하고 슬픔에 잠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비록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없더라도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적으로 혐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 없이 찬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빛나고 성취하고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최고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들의 최악의 악몽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 세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믿게 만들고 싶었던 것만큼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소셜미디어를 염탐하며 질투하거나 후회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올리는 모든 성공, 과시하는 모든 새로운 관계, 행복을 가장한 모든 가짜 전시가 당신의 반응을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당신이 귀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길 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잃어버린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파괴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전혀 손실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핵심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당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건강, 마음가짐, 경력, 관계를 개선하십시오.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십시오. 그들이 한때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들, 즉 자신감, 독립성, 열정 속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당신의 삶에 다시 끼어들려고 할 것입니다.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척, 당신을 걱정하는 척 안부를 물어올 것입니다. 교묘한 말로 당신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상기시키려 할 것입니다. 심지어 난 내가 잠재력이 있는 줄 항상 알고 있었어. 혹은 잘 지내는 것 같네. 하지만 그냥 괜찮은 척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와 같은 말을 하며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라도 심으려는, 당신을 흔들려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넘어 성장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분노나 원망일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동으로, 성공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무너집니다. 가장 강력한 복수는 말로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번영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고 당신의 미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들의 존재, 의견, 조종이 완전히 무의미해짐으로써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애초에 그들을 필요로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5번째, 진실의 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기만과 거짓의 세계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거짓 서사를 만들고 완벽한 이미지를 연출하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대단한 존재로 보이게 하려고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진실은 유연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 바로 당신의 진실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폭로하는 것은 그들을 공격하거나 복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힘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덧씌우려 했던 미화, 조종, 수치심 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당신에게 등을 돌리게 하고 자신들을 무고한 피해자나 오해받은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를 다시 씁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하고 그들이 서사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해서 조종을 일삼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폭로할 때 당신은 거짓의 순환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은 커튼을 걷어내고 사람들이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게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조종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들의 패턴, 즉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어떻게 자신을 세우기 위해 남을 무너뜨리는지, 어떻게 잔인함을 감추기 위해 매력을 사용하는지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나르시시스트의 전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명확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물론 그들을 폭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맞설 용기를 내는 것, 일어났던 일의 진실을 미화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폭로할 때 보복에 대비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폭로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내면 그들은 당신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진실을 왜곡하며 당신을 공격자로 묘사하려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며 심지어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상처받고 오해받은 사람인 양 피해자 행세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술에 속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그들 게임의 일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효과적으로 폭로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감정적 조종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진실에 굳건히 서서 있는 그대로를 제시하십시오.
복수가 아닌 진실성의 자리에서 말하십시오. 당신의 행동과 말이 그들의 파괴가 아닌 당신의 치유에 초점을 맞추게 하십시오. 진실은 미화가 필요 없으며 스스로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가장 강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폭로된 나르시시스트는 다시는 이전의 환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그들은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진실이 공개되었을 때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예전처럼 쉽게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던 가면에는 균열이 생기고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거짓말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한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진실은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폭로할 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힘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뒤돌아보지 않고 영원히 떠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떠나는 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내릴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당신의 삶에 자신들을 엮어 넣었고 당신이 자신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확신시켰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그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들이 당신에게 확신시켰던 그들의 모습에 대한 환상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붙잡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을 채워주거나 일으켜 세우거나 당신의 꿈을 지지해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자신을 더 많이 잃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떠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독성보다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평화, 가치, 미래를 위해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떠나면서 계속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떠나면서 그들과 감정적으로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떠나면서 그들이 변할지 혹은 상황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멀리서도 그들이 당신의 마음과 감정을 계속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떠나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을 묶고 있는 끈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매력적이거나 설득력 있게 굴더라도 다시는 당신의 삶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고 변했다고 연기하고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과거의 실수에 대해 사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조종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얻었다고 느끼는 순간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떠나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문을 영원히 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무리를 위해서조차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행위이며 당신의 평화가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마무리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신에게 다시 상처를 줄 또 다른 기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떠날 때 진정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거나 안부를 묻기 위해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드라마, 혼돈, 게임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당신의 삶을, 정체성을, 그리고 평화를 되찾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과 해방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무시하고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들의 전술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성장을 보여주고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고 영원히 떠남으로써 그들에게 맞설 때 당신은 치유와 역량 강화를 향한 가장 강력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게임의 일부가 되기를 멈추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평화라는 선물, 치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 했던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결정에 굳건히 서십시오. 떠나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것에서 오는 힘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창조하는 것이며 당신은 사랑과 기쁨, 그리고 진정한 연결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되찾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안에서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 온전한 평온과 진정한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인 삶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내 에너지는 모두 소진되고 나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 듯한 느낌. 마치 그 사람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내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도 부르는 이들은 우리의 삶의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시 모를 보이지 않는 감정의 착취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잃어버렸던 내면의 평온과 자존감을 되찾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과 그리고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 6가지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무관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관심이 존경이나 칭찬이든 분노나 원망이든 상관없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의 모든 감정적 반응이 바로 그들의 자양분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에 반박하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관심은 곧 통제력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완벽하게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서서히 그리고 처절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끊임없는 인정과 관심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산소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타인의 눈에 띄어야 하고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설령 그것이 부정적인 방식일지라도 말이죠. 당신이 그들과 논쟁에 휘말리고 그들의 논리를 깨부수려 애쓰고 교묘한 심리 게임에 말려드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정확히 주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섞지 않는 것을 넘어 당신의 감정적인 에너지를 그들에게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도발할 때 반응하지 않고
다시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엮이지 않으며 당신의 세상에서 그들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어떤 표정이나 제스처로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고하건대 당신이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해 당신을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밤낮 없이 전화를 걸고 죄책감을 심어주려 하거나 심지어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라도 당신이 입을 열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처럼 다가와 모든 것이 변했다고 연기할 수도 있고 혹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며 당신을 두렵게 만들거나 죄인으로 만들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당신의 그 견고한 침묵을 깨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예측 가능합니다. 당신이 무시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필사적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는 생각을 그들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모든 전술을 동원해서라도 그 통제력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의 도발에 반응하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다시 그들을 당신의 사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무력해집니다. 당신의 반응이 없다면 그들이 먹고 자랄 자양분도 조종할 대상도 통제할 무엇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시는 유치한 게임이나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 한마디 없이 오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완전한 무관심의 기술을 마스터했을 때 당신은 그들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단 한 가지, 바로 당신의 관심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고한 경계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을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필요, 당신의 감정, 당신의 한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공간, 심지어 감정까지도 모두 자신의 것이라 여길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완전하고 무제한적인 통제권을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려고 할 때 그들은 이것을 전쟁 선포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하면 그 뜻을 존중하는 척할 수도 있죠. 하지만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그 경계선을 밀어붙이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시험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살짝 깎아내리는 말, 모욕처럼 느껴지는 가벼운 농담,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당신의 부탁을 무시한 채 불쑥 걸려오는 전화. 사소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그냥 넘어가 준다면 그들은 그것을 더 깊이 밀고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야금야금 당신의 경계 안으로 파고들어와
어느 순간 당신이 세웠던 경계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그들이 방금 넘어온 선에 대해 상기시키려 하면 그들은 혼란스러운 척, 상처받은 척하거나 최악의 경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소위 가스라이팅을 통해 애초에 당신이 세운 경계선이 합리적이었는지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이번 한 번만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다시 나르시시스트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똑같은 굴레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전투의 절반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진짜 싸움은 그들이 아무리 그것을 무너뜨리려 해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경계선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즉 당신이 더 이상 조종당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압박에 못 이겨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은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심지어 당신을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며 피해자 행세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당신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또 다른 전술일 뿐입니다.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의무도 끝없는 토론이나 두 번째 기회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경계선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한번 세웠다면 그들이 아무리 밀어붙여도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도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선을 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순간, 그들의 의지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그들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무기는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당신에게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분노든 슬픔이든 좌절이든 죄책감이든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반응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당신을 초라하고 불안하고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이 이긴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과도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이 이긴 것입니다. 당신의 평정심을 잃게 만들고 끝없는 심리 개임에 당신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그것 역시 그들의 승리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도발할 것입니다. 칭찬인 척 위장한 비난, 무시하는 듯한 태도, 걱정하는 척 포장된 수동적 공격성의 발언들. 만약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수위를 높일 겁니다. 노골적으로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심지어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는지 보기 위해 거짓말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덫에 걸리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미끼를 뭅니다. 논쟁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 애쓰고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어떻게든 명확하게 설명만 하면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이기기 위해 논쟁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반응을 멈추고 설명을 멈추고 그들의 개임에 어울려주기를 멈추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모욕할 때 움찔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도발할 때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때 그들의 조종이 주는 무게를 짊어지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개의치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대를 견디거나 그들의 행동이 상처가 되지 않는 척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술이 무엇인지, 즉 당신을 감정적으로 옭아매려는 필사적인 시도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개임을 꿰뚫어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멈추면 그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고 더욱더 집요하게 매달릴 것입니다. 분노에 차서 모욕을 퍼부으며 당신이 무너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혹은 갑자기 상처받은 피해자 역할을 하며 당신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들을 쫓아오게 만들길 바라며 침묵할 수도 있고 다시 당신을 끌어들이기 위해 변한 척하며 사랑을 퍼붓는 러브 바밍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당신은 가장 강인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굴복하는 순간,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전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지 못하게 할 때, 바로 그때 그들은 공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때,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을 때,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당신에 대한 힘을 갖지 못할 때를 가장 혐오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초연해질수록 그들은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자신이 더 이상 당신을 쥐고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좌절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네 번째, 그들 없이 온전히 행복한 삶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자신들 없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자신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갈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는 힘들어하고 슬픔에 잠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비록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없더라도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적으로 혐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 없이 찬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빛나고 성취하고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최고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들의 최악의 악몽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 세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믿게 만들고 싶었던 것만큼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소셜미디어를 염탐하며 질투하거나 후회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올리는 모든 성공, 과시하는 모든 새로운 관계, 행복을 가장한 모든 가짜 전시가 당신의 반응을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당신이 귀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길 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잃어버린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파괴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전혀 손실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핵심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당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건강, 마음가짐, 경력, 관계를 개선하십시오.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십시오. 그들이 한때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들, 즉 자신감, 독립성, 열정 속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당신의 삶에 다시 끼어들려고 할 것입니다.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척, 당신을 걱정하는 척 안부를 물어올 것입니다. 교묘한 말로 당신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상기시키려 할 것입니다. 심지어 난 내가 잠재력이 있는 줄 항상 알고 있었어. 혹은 잘 지내는 것 같네. 하지만 그냥 괜찮은 척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와 같은 말을 하며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라도 심으려는, 당신을 흔들려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넘어 성장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분노나 원망일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동으로, 성공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무너집니다. 가장 강력한 복수는 말로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번영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고 당신의 미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들의 존재, 의견, 조종이 완전히 무의미해짐으로써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애초에 그들을 필요로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5번째, 진실의 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기만과 거짓의 세계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거짓 서사를 만들고 완벽한 이미지를 연출하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대단한 존재로 보이게 하려고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진실은 유연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 바로 당신의 진실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폭로하는 것은 그들을 공격하거나 복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힘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덧씌우려 했던 미화, 조종, 수치심 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당신에게 등을 돌리게 하고 자신들을 무고한 피해자나 오해받은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를 다시 씁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하고 그들이 서사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해서 조종을 일삼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폭로할 때 당신은 거짓의 순환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은 커튼을 걷어내고 사람들이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게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조종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들의 패턴, 즉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어떻게 자신을 세우기 위해 남을 무너뜨리는지,
어떻게 잔인함을 감추기 위해 매력을 사용하는지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나르시시스트의 전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명확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물론 그들을 폭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맞설 용기를 내는 것, 일어났던 일의 진실을 미화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폭로할 때 보복에 대비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폭로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내면 그들은 당신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진실을 왜곡하며 당신을 공격자로 묘사하려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며 심지어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상처받고 오해받은 사람인 양 피해자 행세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술에 속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그들 게임의 일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효과적으로 폭로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감정적 조종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진실에 굳건히 서서 있는 그대로를 제시하십시오. 복수가 아닌 진실성의 자리에서 말하십시오. 당신의 행동과 말이 그들의 파괴가 아닌 당신의 치유에 초점을 맞추게 하십시오. 진실은 미화가 필요 없으며 스스로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가장 강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폭로된 나르시시스트는 다시는 이전의 환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그들은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진실이 공개되었을 때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예전처럼 쉽게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던 가면에는 균열이 생기고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거짓말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한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진실은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폭로할 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힘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뒤돌아보지 않고 영원히 떠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떠나는 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내릴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당신의 삶에 자신들을 엮어 넣었고 당신이 자신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확신시켰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그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들이 당신에게 확신시켰던 그들의 모습에 대한 환상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붙잡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을 채워주거나 일으켜 세우거나 당신의 꿈을 지지해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자신을 더 많이 잃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떠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독성보다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평화, 가치, 미래를 위해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떠나면서 계속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떠나면서 그들과 감정적으로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떠나면서 그들이 변할지 혹은 상황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멀리서도 그들이 당신의 마음과 감정을 계속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떠나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을 묶고 있는 끈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매력적이거나 설득력 있게 굴더라도 다시는 당신의 삶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고 변했다고 연기하고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고